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여기 할 거고요. 그리고 주제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두 가지예요. 여기 독장수 구구 그리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가 각각 무엇이냐면 제목에서도 나와 있죠. 이 속담이 주는 교훈, 메시지가 이 글의 주제가 될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두 가지 글을 읽고 그 속담이 주는 교훈, 메시지, 속담의 뜻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교과서 들어가 볼게요. 독장수 구구부터 선생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 독을 사서 썼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독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대요. 독은 잘만 팔면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워낙 크고 무거워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대요.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날 팔았나 봐요. 하루는 독장수가 지게에 큰 독 3개를 이제 들고 독을 팔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았나 봐요. 그날 좀 운이 안 좋았나 보네. 어깨가 빠지도록 아팠대요. 땀이 목덜미를 타고 이제 등줄기까지 적셨대요.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어깨야. 오늘은 왜 독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이고. 독장수는 고갯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높은 고개턱을 겨우 올라왔대요. 혹시라도 몸을 잘못 가누면 독이 굴러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독장수는 계속 오르다가 눈이 핑 돌 지경이 되니까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그 나무 그늘 밑에다가 지게 작대기로 지게를 탁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놓았던 거예요. 자, 독장수는 지금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있어요. 독장수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 이마와 얼굴에 땀을 이렇게 닦았어요. 아휴, 이제 살 것 같다. 아이고, 이놈의 고개 오지기도 해라. 아이고, 독장수는 지게 옆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아이고, 정말 시원하구나. 저 독들은 또 팔아가지고 내가 빛을 갚는 데 쓰고 또 나머지 독을 팔면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다시 또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에서 2개는 팔아서 본인의 빚 갚는 데 쓰고 1개는 팔면 다시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독을 또 이 2개를 다시 팔면 4개를 가질 수 있고 4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8개를 가질 수 있고 8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16개를 가질 수 있고 16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32개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128개가 되었네요. 더하면 이제 256회까지 가겠는데 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며칠 안 가서 독이 10,000개나 되겠는걸? 아이고 지금 어디까지 계산한 거야? 10,000개나 되겠는걸? 그럼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짓는 거야. 그리고 또 남은 돈으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논과 밭, 고래등 같은 기와집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독장수는 너무 기뻐서 팔을 번쩍 들었어요. 야 하고 그러다가 팔로 띠로리 지게를 받치던 그 지게 작대기를 탁 밀어버린 거예요. 지게는 켜뚱 하다가 또 픽 쓰러졌습니다. 지게에 있던 독들도 따르르르르르 이렇게 와장창 착착착착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러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박살난 돌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처럼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그 독 중에서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독 3개가 오늘 팔리지도 않았고 내일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허황된 것만 궁리하고 미리 2개에서 4개 되고 8개 되고 16개 되고 그러다가 10,000,000개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만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독장수의 구구, 샘, 독장수의 샘, 독장수 구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독장수 구구라는 이야기였고요. 이 글이 주는 주제가 뭔지 알겠죠? 독장수 구구라는 속담이 주는 메시지 뭔지 알겠죠? 너무 허황된 꿈만 꾸다가는 그게 오히려 손해를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승의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까마귀가 랭큼 달려왔습니다. 네, 까마귀 여기 있습니다. 깍깍. 너는 급히 인간 세상에 다녀오거라. 네?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물었죠. 아무 말 말고 가서 이 편지를 강도령에게 전해주어라.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강도령이요? 깍깍. 그래, 이 녀석아,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그 강도령이 하고 있는데 강도령을 모른단 말이냐? 그 강도령이요? 알고 말고요. 어서 편지나 주세요. 핑 하니 다녀오겠습니다. 자, 까마귀가 이제 얘기했고, 가다가 딴청 부리지 말고 곧장 강도령에게 가야 된다. 꼭이다. 꼭. 아주 중요한 편지야. 아주 중요해. 네네, 제가 무슨 심부름을 한두 번 해보겠습니까? 저는 심부름 하나는 틀림없다니까요.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입에 탁 물고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깍깍 하면서 한참 이렇게 맴돌면서 내려오는데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소하다. 아우 냄새 좋다. 어디 무슨 고기 냄새야? 이렇게 까마귀가 계속 냄새를 막 이렇게 킁킁킁킁 맡고 있어요. 까마귀는 저기 보니까 죽어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말고기니까 꼴깍 침을 삼켰어요. 빨리 강도령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이제 와서 저거를 배불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사이에 누가 와서 이걸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자, 까마귀는 바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그 말에게 가서 그 말고기를 이제 먹기로 했죠. 까마귀가 그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편지가 틱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에 날려서 편지는 저기 날아가고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막 먹은 거죠. 잘 먹었다. 인간 세상 참 좋아.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은데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제 부러울 것도 없고 내 할 일이 뭐였더라?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생각을 하니까 맞다, 편지. 어딨지? 없죠.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까마귀는 다시 높이 올라서 이렇게 편지를 계속 찾았대요. 지나가는 새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편지를 본 새는 아무도 없었대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둘러대야겠다 하고 이제 강도령에게 날아간 거죠. 강도령님, 염라대왕에게서 보내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다른 곳에서 심부름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늦게 왔습니다. 시침이 될 때로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래, 편지를 보자꾸나. 그랬더니 편지는 안 주셨고요. 그냥 아무나 빨리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저승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빨리요.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가우띵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염라대왕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알았다. 가보거라. 이렇게 해서 까마귀는 강도령이랑 헤어지고 아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예요. 아이고 간이 콩알만해졌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편지 내용이라도 한번 보는 건데 어떡하지?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 염라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호통을 치실 텐데 할 수 없이 인간 세상에 나는 눌러 앉아야겠다 하고 여기서는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하고 까마귀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까마귀는 이제 말고기가 있는 그 자리로 그냥 갔대요. 강도령은 이제 어때요? 갑자기 바빠졌어요. 아무나 되는 대로 막 저승으로 빨리 올려 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나이 순서대로 저승으로 보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요만큼 인간 세상에서 머물다가 저승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 세상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고 저승이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곳이고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슬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달했잖아요, 까마귀가. 그래서 이제 그 강도령이
어린아이나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빨리빨리 막 저승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가 고기를 먹었나? 이 속담은요, 뭔가를 까마귀가 자꾸 잊었죠. 말고기 먹으려다가 그 편지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잊는 사람에게 까마귀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고 합니다. 자, 이 속담에 이제 담긴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뭔가를 잘 읽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161쪽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은요, 우리들 이야기를 읽으면 했던 활동이에요. 질문을 만들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데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야기 속에 답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질문이 있었죠.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있었고, 친구의 생각을 알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럼 보면요, 위쪽에는요, 이야기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추론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해볼게요. 자, 독장수 99 먼저 보겠습니다. 이야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은요. 독장수는 무슨 일을 하나요? 독을 짊어지면서 파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독장수는 독을 팔아 무엇을 하고 싶었죠? 계속해서 독을 더 사서 논과 밭도 짓고 그리고 기와집도 짓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독장수는 어떻게 하다가 독을 깨뜨렸죠? 이야 하고 이렇게 팔을 잘못 움직여서 독이 와장창창 깨져버렸어요.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이야기 속에 답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이제 추론하거나 평가하는 거거든요. 교과서에는 만약 자신이 독장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독장수처럼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또는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등등을 자유롭게 더 좀 폭넓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 글에 대해서는요. 자,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누구를 만나야 했죠? 강도령이요. 그리고 까마귀가 강도령을 만난 뒤에 인간 세상은 이제 어른 아이 이렇게 나이를 따지지 않고 죽게 저승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까마귀는 어쩌다가 편지를 잃어버렸나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 만들었는데 이것도 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면 다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교과서에는 까마귀가 전하여 했던 편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선생님 그것도 궁금한데. 그리고 자신이 염라대왕이라며 까마귀가 그렇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 까마귀를 어떻게 찾아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 정도를 물어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랑 묻고 답하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 활동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이 속담의 뜻, 메시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자, 다음의 상황에서 독장수의 마음을 봅시다. 독들이 와장창창 깨졌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슬프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조각들을 쓰다듬었대요. 이때 독장수의 마음 어땠겠어요, 여러분? 슬펐겠죠? 속상했을 것 같아요. 또 허망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세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을 것도 같고 잠깐 띠 하고 이렇게 여긴 어디지? 이게 꿈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밑에 까마귀의 마음 보겠습니다. 편지가 없어졌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고 편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어때요? 까마귀는 놀랬겠죠. 그래갖고 내가 왜 말고기를 먹었지 하고 후회했을 수도 있을 거고 너무 놀랬을 것 같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3쪽에 그 두 인물, 독장수와 까마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적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독장수에게 속상해하고 있는, 울고 있는 독장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슬프겠지만 너무 먼 미래를 계속해서 헛된 꿈을 꾸면서 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1000만 개의 독을 지금 파는 것까지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것보다 오늘 이 3개의 독을 어떻게 팔지를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충고를 할 것 같습니다. 위로 겸 충고. 그리고 까마귀에게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중요한 일,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속담의 뜻 정리해 볼게요. 독장수 구구는, 정확한 속담은요,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독장수 구구는 독장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셈을 하는 거죠. 2개에서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해서 100만 개까지 됐잖아요. 1000만 개까지 됐나? 독장수 구구는 독만, 예쁘든 그 3개, 독만 깨뜨린다. 즉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계속 허황된 꿈만 계속 꿈만 꾸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된다는 얘기죠. 손해가 된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이 순간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조금씩 읽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서 내가 요만큼 나중엔 이만큼 되겠지라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으면 현실은 여기인데 내가 이만큼만 계속해서 꿈만 꾸고 있으면 그게 손해가 된다.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어떤 친구가 아이돌이 꿈이래요. 아이돌이 꿈인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되는데 그런 연습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이돌이 되면 말이야 인기가 많아지면 이런 거 할 거고 이렇게 또 이런 거 할 거고 콘서트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꿈만 꾸고 있을 때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리는 거 몰라? 너가 지금 오늘 뭐라도 연습하면서 그런 꿈을 꿔야지 오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저 멀리 큰 꿈만 꾸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가 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이야기는 뭔가 잘 잊어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친구가 자꾸 준비물을 잊어버릴 때 너 까마귀가 고기를 먹었는 그런 상황이야? 왜 자꾸 잊고 그래? 중요한 거는 잊지 말고 계속 꼭 먼저 해야지 라고 충고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기서 잠깐 있다와 일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기 검사를 하다 보면 가끔 이 2개를 헷갈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까먹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까먹다는 살짝 속된 표현이에요. 있다의 속된 표현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친 경우를 있다라고 하고요. 잃다라는 얘기는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진 물건이나 지니고 있는 직장을 잃다도 이거 직장을 잃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물건을 없어졌을 때 잃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 기억하고 추억해야 되는 것을 이제 놓았을 때를 잊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뒤에 넘겨볼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빈칸을 채워봅시다. 독장수가 실현성 없는 허황된 너무나도 큰 꿈을 꾸는 모습을 보고 헛된 띠라는 생각이 들었어. 헛된 꿈은, 헛된 기대는 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쓰면 되겠고, 남자친구가 까마귀가 강도령에게 편지도 전하지 않고 말고기를 이렇게 먹는 모습에서 중요한 거는 하고, 할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내가 메시지,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두 이야기를 읽고 자신을 돌아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65페이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정하고 그 이야기의 주제에 어울리는 속담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것과 어울리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어떤 교훈, 메시지를 속담으로 적고 이제 다짐을 적어보는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셔야죠. 여러분의 경험과 선생님의 경험은 다르니까요. 선생님은 예시만 들어줄게요. 선생님은 얼마 전에 부모님과 어머니와 살짝 다퉈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마음이 안 좋은 상황. 선생님의 상황은. 그래서 이야기의 제목은 이야기가 꼭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친정엄마라는 영화를 쓸게요. 친정엄마라는 영화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 엄마의 사랑, 엄마의 끝없는 희생, 그렇게 좀 슬픈 이야기예요. 눈물 나는 영화에서 선생님 알기는. 그래서 친정엄마라는 이야기고 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점은 엄마의 사랑은 내가 헤아릴 수 없다. 아주 크다. 그거를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깨달았는데 그 주제에 어울리는 속담이라 부모님의 사랑 어울린 속담이랑 이런 게 있네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자식이 10명이어도 10자식을 거느려도 키울 수 있어도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한 부모를 10자식이 못 거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부모님은 10자식을 그 큰 사랑으로 10명을 다 보듬을 수 있지만 한 부모를 10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아무리 큰들 그게 모여도 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이거를 10명의 자식을 이렇게 다 키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커도 이 마음만 못하기 때문에 모여도 부모님 한 부모를 이렇게 모시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만 못 미치다. 아주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이 선생님은 생각이 났고 선생님이 반성을 했고 그 상황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다짐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이런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상황과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서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담 배웠고 그리고 보너스로 이 속담도 여러분 한번 이런 속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요. 속담 사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